우리가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외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그 국익 아니겠습니까?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사실 국가 간에 이제 합의가 되면 다음 정부는 그걸 이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권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야지만 국가 간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인 외교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 도대체 다음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실 고민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를 이제 최대한 설득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이런 겁니다. 우선은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북핵이다. 그런데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그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과 공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은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사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 국익에도 해가 된다. 이제 그걸 이제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와 다 소통한 다음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협력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철회에 우리가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드도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자면 이제 중국 정부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는 분리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투 트랙으로 우리 계속 그 경제적으로는 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뭐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쓴다면 서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그런 관계가 되자고 설득하는 게 지금으로 봐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 국가 간의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과의 합의는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럴 때 이 두 부분의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해결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지. 혹시, 제동 씨 생각을. 네네. 그 두 나라 사이에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합의문이 있습니까? 미국과 합의했죠. 네, 합의문이 있습니까? 이제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입니까? 그 수준은 서로 다르죠. 근데 그것 자체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잘못이 아니고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과의 합의문도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안철수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가 이익이 뭡니까? 국민의 이익입니다. 국익이 뭡니까? 국민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렇습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결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비추어 봤을 때 이익일지 아닐 것인지에 비추어 봐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사드 미사일은 배치도 되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요격했습니다. 웃을 수도 없죠? 실제라서. 성주 김천에 있는 시민들 14만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실익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말 단계 요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전부 다 국방 전문가가 돼서 합니다. 일정 부분의 높이에서만 요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방어도 안 됩니다. 먼지가 끼면 안 됩니다. 흐린 날에는 물방울이 묻으면 추격 시스템에 에러가 생길 수 있어서 역시 잘 안 됩니다. 언제 쏴야 됩니까? 북한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고도로 쐈을 때. 그것도 날씨에 맞추어서 황사가 없는 맑은 날에 요행이 요격이 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배치해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가 북핵 미사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면 저부터 나서서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둘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간의 합의 문서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외교 문서니까 공개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계속 안 하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미국과 중국의 해결 문제에 대해서 역시 저도 김천에 가서 성주에 가서 얘기하는 것 똑같아.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한말과는 좀 다릅니다.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보고 우리는 그냥 파트너로 본다고 해서 아이고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5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무슨 독트린, 정책을 발표한다고 해서 가슴 조여야 하는 건 지금 40년, 30년 전의 일입니다. 국방비 현재 세계에서 무기 수입 1위 국가고 78억 달러 무기 수입 중에서 70억 달러를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국방비 더 부담하라 그러면 무기 수입액 줄이면 되고 국산 무기 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 산업 진흥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게 어느 쪽을 선택할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연간 400만 명 이상이 갑니다. 그건 중국에게도 타격입니다. 외교와 경제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는 사실 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와 외교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공조는 인정하되 적어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경제적 공조는 미국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자주적 한미동맹입니다. 유엔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제재냐 대화냐는 한국민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받아들일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의 균형은 한국이 어느 쪽에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바탕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죽을 필요도 없지만 자만할 필요도 없지만 기죽을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의원님 듣고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괜찮습니다. 네.